2025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6개월, 정확히 200일 만에 불명예 퇴진이었죠.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가족진료 특혜, 보좌진 갑질, 자녀 채용 개입, 그리고 결정타가 된 1억 원 공천 헌금 묵인 의혹까지 마치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걸까요? 개별 사건들의 우연한 중첩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징후일까요? 시민단체와 언론, 야권의 공세가 본격화된 건 2025년 12월 중순부터였습니다. 전직 보좌진의 폭로로 시작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까지 사퇴를 압박했죠.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이 모든 의혹들은 정말 개별적인 사건들의 나열일까요? 아니면 권력 주변에 형성된 특권 시스템의 단면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자녀 관련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처장까지 역임한 정보기관 출신입니다. 그의 장남은 현재 국정원 직원으로 재직 중이고 며느리 역시 국정원 요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집안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3명인 셈이죠. 장남 채용 개입 의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2025년 6월 김병기 의원 부인이 과거 이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MBC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장남은 2014년 국정원 신입공채에서 탈락했지만 부인의 통화 넉 달 후인 2017년 경력 공개 채용을 통해 합격했죠.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014년 아들이 탈락한 것은 심판 연자제였다. 현직 기무사 장교가 신원조회에서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히려 국정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2018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채용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남의 경우는 더 구체적입니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숭실대 총장과 입학처장을 직접 만나 어떤 전형을 거쳐야 학생이 숭실대에 편입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문제가 된 건 이지희 동작구 의원과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 2명이 편입 방법을 알아보는 등 자녀의 학원 문제에 보좌진과 구의원이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1년 후 차남은 숭실대 편입에 성공했죠. 김 의원 측은 아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합격한 것이라며 다만 부모로서 정보를 알아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개인적인 일에 동원됐다는 점은 명백한 공적 자원의 사적 사용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성 논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반 군민이라면 대학 입학처장을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실 보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권력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특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병기 의원 사퇴의 결정태가 된 것은 바로 이 의혹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대화 녹음이 2025년 12월 29일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었습니다. 녹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서울 강서갑 지역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병기 간사에게 털어놓으며 살려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김 의원은 통과 못 시켜 라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됐죠. 더 큰 문제는 이 의혹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묵살됐다는 점입니다. 구의원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진을 통해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됐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별다른 조치 없이 당 윤리감사관실을 거쳐 검증위원장이던 김병기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셈이죠. 김병기 의원은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 컷오프를 유지하려 했지만 최종 결정은 공관위 전체가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선호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탈당했고 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쟁점은 명확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묵인했을까요? 아니면 개입했을까요? 공관위 간사로서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문제의 후보가 단수 공천됐을까요?
현재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고 김병기 의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의혹의 상당 부분은 전직 보좌진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일까요? 아니면 권력형 조직 문화의 문제일까요? 전직 보좌진들은 김 의원실에서 겪은 갑질과 부당 대우를 폭로했습니다.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보좌진에게 대리 지시했다는 의혹, 아들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죠. 김 의원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전직 보좌진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 논란입니다. 전직 보좌진들이 운영하던 비밀 대화당 여의도 맞돌이의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전직 보좌진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교묘하게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가족을 난도질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죠. 박지원 전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더 자숙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당 내에서도 보좌진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 권력형 조직 문화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좌진이 작심하고 의원 사화를 폭로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실이라는 권력 공간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일까요? 김병기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관련 논란이죠. 먼저 대한항공 의혹입니다. 2025년 10월 전직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70만 원대에 달하는 로얄 스위트 객실의 2박 숙박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총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가족들이 공항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현안을 다뤘다는 점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쿠팡 관련 의혹은 더 복잡합니다. 김 의원은 2025년 9월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먼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습니다. 식사 비용이 70만 원으로 전해지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죠. 더 논란이 된 건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김 의원실 보좌진이었다가 해고된 후 쿠팡 대관팀 상무로 취업한 A씨의 인사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바로 차남 대학 편입 업무에 동원됐던 당사자입니다. 김 의원은 A씨로부터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대표와 만나 전직 보좌진의 인사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와 사적 관계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법적 위반과 도덕적 책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은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이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죠. 구체적인 증거나 명확한 사례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김 의원이 쿠팡 대표를 만난 시점이 국정감사 직전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과거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한항공 관련 현안을 다뤘다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질의권을 이용해 특정 기업에 압박을 가하거나 반대로 유리한 질의를 해주는 대가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죠. 제도적 허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영역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이지만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와 사적 이익이 교차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김병기 의원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의혹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요용 의혹입니다. 2022년 10월 조진희 당시 동착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 전직 보좌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부의장은 7월 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 26일까지라고 말했고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2022년 9월 20일 배우자는 병원 진료를 보고 있었고 진료 확인서로 입증했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2024년 8월 서울 동작경찰서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죠. 그런데 2025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녹취 파일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현재 업무상 형령 등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재고발된 상태입니다. 보람의 병원 가족진료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2023년 김 의원 비서관이 보람의 병원 관계자에게 장남의 MRI 검사를 앞당겨달라고 부탁한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시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도 나왔죠. 문제는 이 시점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2023년 11월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진료를 못 받던 시기에 국회의원 가족은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람의 병원은 김 의원 지역구에 위치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 의원이 보람의 병원 시설과 의료진 2배 확충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을 보면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개별 사건들의 나열일까요? 아니면 권력 주변부에 형성된 특권 시스템의 작동 방식일까요? 수사기관은 현재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총 10여 건의 고발 사건을 통합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의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죠. 개별 사건으로 볼 것인가, 연결된 패턴으로 볼 것인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2025년 12월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동시에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CCBB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수사는 다각도로 진행 중입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및 특혜 의혹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차남 편입 개입 의혹은 동작경찰서에서, 그리고 나머지 10여 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통합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도 서울경찰에 배당됐죠.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신속한 징계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미 제명됐고요. 정청래 대표는 누구도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다며 성역은 없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수사 결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는 무혐의 처리되고 일부는 기소되는 경우입니다. 법적 위반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도덕적 책임 문제는 남습니다. 이 경우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죠. 셋째,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김 의원 측이 주장하듯 의혹이 확대 증폭된 것이라면 명예회복과 재기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심판은 남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번 사태는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이 모든 의혹들은 우연일까요? 개별 사건들이 불운하게 겹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권력 주변에 형성된 특권 시스템의 작동 방식일까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본인과 가족, 주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더 나아가 이것이 김병기 의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정치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까요? 한 민주당 다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의 일거일족을 아는 보좌진이 작심하고 의원 사화를 폭로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무겁습니다. 폭로되지 않았을 뿐 비슷한 일들이 만연해 있다는 뜻일까요? 김병기 사태는 한 정치인의 개인적 위기를 넘어 우리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의 특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일지 모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미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